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 시작합니다. 진행자 이창민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LCK 그리고 프로야구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LCK 이야기할 때 이 노래 빠뜨릴 수 없죠. 실버 스크랩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판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LCK 이제는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지나서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개의 팀들이 이제 정규 시즌 순위를 다 확정을 하고 하위권 팀들 중에서 누가 플레이오프 막차를 탈 것인가를 결정하는 플레이인 스테이지도 진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플레이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번 시즌에 올해 시즌 그러니까 올해 한 3월부터 시즌 시작했죠. 30경기를 하는 동안 젠지 스포츠가 29승 1패를 했습니다. T1에게 1패한 것을 제외하면 9개 팀을 상대로 그 1패를 제외하면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률 97%로 정규 시즌을 마감을 했고 그 중간에 있었던 국제대회 MSI에서도 가볍게 우승을 했죠. 어렵지 않게 우승을 했어요. 최고의 팀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올해 젠지는 아마도 그 누구랑 해도 이제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고 아마 관계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고 팬들은 물론이고 아마 젠지 선수들 당사자들도 우리 올해는 안 진다 누구한테도 안 진다 올해야말로 월즈 우승하면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플레이오프 승자조 2라운드에서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BDD 선수가 이끄는 KT 롤스터가 젠지를 5세트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3대2로 꺾고 승자조 3라운드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게임이 정말 많은 것이 걸려있는 많은 것이 결정되는 게임이었는데요. 일단은 LCK 한국 리그에 이제 월즈 진출 티켓이 총 4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순위에 따라서 젠지 같은 경우에는 MSI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젠지가 진출을 하고 젠지는 플레이오프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더라도 일단 진출을 하고 나머지 3자리가 이제 최종 순위 플레이오프 최종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원래라면 이제 젠지가 당연히 KT를 이길 거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됐으면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종 순위 안에 최종 순위 그 4등 안에 하나생명 e스포츠와 T1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날 그 젠지와 KT의 경기가 있던 날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한국은 그 월즈 진출 팀이 모두 가려질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그런데 KT가 젠지를 꺾으면서 플랜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일단은 아직 T1과 하나 중에 뭐 누가 진출한다 못한다 다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하나생명이 T1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생명은 진출을 확정을 했고 KT가 진출을 확정을 했고 젠지는 원래 확정이고 T1이 이제 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T1은 이번 주 목요일 플레이오프 패자조 2라운드죠. 패자조 2라운드 DK 담원기아와 BNK PRX 두 팀 중에 두 팀 중에 이긴 팀과 경기를 해서 거기서 이겨야만 T1은 월즈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월즈 작년에 우승했던 심지어는 리핏을 했던 2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던 디펜딩 챔피언 T1이 자칫하면 미끄러지면 월즈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KT 젠지 경기가 사실 뭐 젠지의 경기니까 강팀의 경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T1과 하나는 이날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월즈 진출이 어쨌든 확정이 되겠구나.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을 테고 중국 쪽에서도 이 경기에 관심이 많았던 게 이제 LCK에서 4팀이 월즈에 진출을 하잖아요. 4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순위 4시드로 진출한 팀은 중국의 4시드와 월즈에서 한 경기를 합니다. 한 경기를 해서 거기서 지면 진 팀은 바로 짐 싸야 돼요. 한 경기만 하고 월즈에서 그냥 월즈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당연히 하나나 T1이 그 자리로 오진 않을 것이고 KT가 올까? 담원이 올까? 뭐 이러면서 아마도 보고 있었을 텐데 KT가 그 젠지를 이겨서 최소 3시드를 확보하면서 중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야 이거 이러면 잘못하면 T1이 4시드로 올 수도 있다. 어떡하냐. 안 그래도 중국 팀들은 다 T1에 약하죠. T1 상대로 거의 공한증, 축구에 공한증이 있듯이 공티증에 있는 중국 팀들인데 중국에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T1이 4시드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전 LCK 팬들의 응원을 받고 있던 젠지였는데 이날 경기가 흘러가면서 그 많은 것이 바뀌었죠. 말도 안 되는 젠지와 T1이 모두 패자조로 내려간 이 세계선이 만들어졌는데 경기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의 마음도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뀌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버터플라이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마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일렁거리는 바람에 실려 이런 느낌을 언제나 느낄 수 있을까. 마음속을 좁혀오는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모두 잊으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여린 날개가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편덕 부리는 바람을 넘어 이런 느낌을 내게도 전할 수 있을까. 마음 깊이 잠가놓은 잊혀진 꿈에 슬퍼하지 마. 지금 이대로 날아가 끝까지 가면 돼. 어떻게 와와와와와 이 바람 속을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와와와와와 젖은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을까.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내가 허락받은 시간이란 오래전 기대만큼 평화롭고 희망찬 시대가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 끝에 힘을 더해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공간이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짓에 꿈을 담아 조금만 기다려봐. 오 예.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내가 허락받은 시간이란 오래전 기대만큼 평화롭고 희망찬 시대가 아냐. 그래도 날아오를 거야. 작은 날개 끝에 힘을 더해 조금만 기다려봐. 네, 버터플라이 듣고 왔습니다. 디지몬 어드벤처의 OST였죠. OST였는데 디지몬 음악 갑자기 왜 들었냐?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하는 이 가사가 BDD 선수랑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올해 KT 로스터 정규 시즌 4위로 마쳤습니다. 4위로 마쳤고요. 그 4위로 마치는 과정에서 사실은 리그
정규 시즌 후반부가 그렇게 이제 썩 유쾌하진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LCK가 올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일단 연간 단일 리그로 이제 통합이 됐고요. 스프링 서머를 나누지 않고 연간 단일 리그로 이제 통합이 됐고, 그러면서 1, 2라운드는 10개 팀 전부 풀리그, 10개 팀의 풀리그로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3라운드부터는 그 1, 2라운드 순위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가 레전드 그룹, 6위부터 10위까지가 라이즈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레전드는 레전드끼리, 라이즈는 라이즈끼리만 경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시에 진출 티켓이 레전드 그룹에 훨씬 더 많이 배정이 되고, 라이즈 그룹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제 플레이인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런 이제 페널티가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 4, 5라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레전드 그룹으로 간 KT가 이 소위 젠티안이라고 하죠. 3강 팀들한테 계속 이제 치이는 거예요. 정말 많이 치였습니다. 젠지한테 지고, 한화한테 지고, T1한테 지고, 또 한 번 젠지한테 지고 이렇게 계속 맞았어요. 물론 이제 같은 레전드 그룹이었던 농심을 상대로는 좋은 경기, 이제 승리하는 경기를 보여줬지만 젠티안 상대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냐. 아무리 레전드 그룹이라지만 이렇게 패배만 쌓여가지고 선수들이 과연 성장이 될까? 이기는 경험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라운드 들어서 처음으로 젠티안을 한번 잡습니다. T1을 한번 잡았어요. T1 상대로 승리를 한번 거두고, 이 같은 레전드 그룹이었던 농심과 이제 KT의 어떤 대응이 좀 상반됐는데, 농심은 어떻게든 이제 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초반에 승부수를 이렇게 던지는, 초반에 이렇게 승부수를 던져보는, 도박을 해보는 이런 경기들을 많이 가져간 편이었고요. 그에 반해 KT는 우직하게 그냥 맞았습니다. 꼬지 않고 정석적으로 지더라도 우리는 할 걸 하자, 맞으면서 배우자, 지면서 배우자라는 스탠스였던 것 같아요. KT가 좀 더 그 결과가 이제 T1 상대 승리에서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와서 KT가 플레이오프 승자조 1라운드에서는 플레이인을 고생해서 뚫고 올라온 BNK를 3대1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뭐 라이즈 그룹 상대로 3대1로 이기는 것까지는 다들 예상한 범위 아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젠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승자조 2라운드에서 젠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다는 얘기는 아까 했죠. 근데 이제 KT의 이제 핵심 선수가 BDD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거의 페이커 선수에 버금가는 굉장히 오래 게임한 선수입니다. 데뷔가 2016년 3월이었고요. 이 선수가 월즈 우승이 아직 없어요. 월즈에서 우승한 적이 없고, 국내에서 우승한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2017년 LCK 서머 우승, 2018년에 LCK 스프링 우승, 이렇게가 이제 우승 경력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이 없었어요. 그래서 BDD 선수가 긴 경력에 비해서 이제 그 수상 경력이 조금은 좀 떨어지는. 근데 항상 BDD 선수는 자기 몫을 다 해왔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KT 롤스터와 재계약을 하면서도, KT 롤스터에서 이제 올해가 연속 3시즌째인데 재계약을 하면서 BDD 선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인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결국은 그 BDD 선수 외에 KT 롤스터는 거의 신인급 선수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BDD는 신인 선수들의 성장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성장시켜서 한번 결과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 일정 정도 이상의 성적은 반드시 나온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인 선수들이 클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버텨주겠다. 키워서 이겨보겠다 한번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우승을 한 건 아니고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합니다. 이제 승자조 3라운드에서는 하나생명을 한번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거기서 승리하더라도 결승에서 패자조 진출전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팀 기다려야 할 것이고, 어쩌면 젠지를 한 번 더 만나서 이겨야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생명에게 패배한다면 이제 패자조로 내려가서 패자조 4라운드에서 젠지 또는 다른 팀을 다시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험난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무도 이길 거라고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경기를 이겨냈다는
게 정말 대단했고 그 이기고 나서 마지막 경기 3대2로 이기고 나서 봤는데 BDD 선수가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KT 로스터 선수들이 마치 우승한 것처럼 벌떡 자리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BDD 선수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간절했구나.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얘기했던 그 신인 선수들이 다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감동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경기를 보는 와중에 실시간으로 저도 마음이 KT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T1이 월즈 우승을 한 번 더 하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T1을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T1의 월즈 진출을 좀 일찌감치 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요. 근데 KT 로스터의 그 경기를 보면서 그 간절한 경기들 그리고 BDD 선수가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막 3년 전, 4년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챔피언을 꺼내가지고 막 그 상대 허를 찌르고 막 이런 플레이들을 보면서 아 진짜 간절하구나. BDD가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 BDD가 한 번만 행복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확 기울게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경기 내용도 이제 KT가 젠지 상대로 1세트를 땄습니다. 한 방을 먹였어요. 근데 젠지가 사실은 한 2주 정도 경기가 없었거든요. 워낙 일찌감치 이제 승자조 2라운드 진출을 일찌감치 해놨었기 때문에 한 2주 경기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젠지가 징크스가 있어요. 쉬다운 젠지라는 징크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모두의 기대를 받는 젠지는 성적이 좋지 않다. 모두의 기대를 받는 젠지 이런 징크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올 퍼스트 팀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규 시즌이 끝나면 LCK에서 각 라인별로 탑, 정글, 미드, 바텀, 서포터까지 이렇게 다 각 라인별로 이번 시즌 최고의 말하자면 올스타를 뽑아요. 올스타에 이제 젠지 선수 5명이 전원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퍼스트를 받는 팀은 성적이 또 안 나온다는 패배한다는 이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저주가 겹치면서 젠지가 1세트를 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좀 쉬다 와서 감이 안 좋네. 너무 쉽게 봤네. 일단 챔피언 선택 뱀픽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쉽게 보고 그냥 적당히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하는 게 아닌가? 근데 한 판 졌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겠지. 과연 정신을 차렸습니다. 젠지가 2세트, 3세트를 따냈죠.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려서도 거기서도 자기들이 이길 수를 찾아내는 뱀픽에서부터 막 신드라 꺼내고 리산드라 꺼내고 조이 꺼내고 막 이런 승부수들을 막 던지면서 너네 다 어린 선수들이지 나는 2016년부터 롤했어. BDD 선수가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2016년부터 프로였어 얘들아. 너네 대회는커녕 스크림에서도 리산드라 만나본 적 없지? 조이한테 맞아본 지 얼마나 됐니 얘들아?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그 연륜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 꺼내가지고 심지어 증명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BDD의 눈물까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KT 로스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는 BDD도 한번 행복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BDD 선수를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건데요. 질풍가도 듣고 오겠습니다.
김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그 BDD 선수가 디지몬의 팬이라고 해요. 디지몬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서 들었던 노래는 디지몬 노래를 골라왔는데 또 비슷한 느낌으로 힘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면서 질풍가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요. 패자조가 진짜 비상에 걸렸습니다. 패자조에 T1이 지금 내려갔어요. 그 젠지가 일찌감치 내려가 있었고 T1과 하나생명의 이제 승자조 2라운드에서 T1이 패배하면서 내려갔는데 여기는 좀 또 T1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미로 비상입니다. 경기력이 많이 망가졌어요.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나생명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작년에 월즈 우승을 했던 팀이라고는 아예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3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T1의 승리 패턴, 승리 공식 말하자면 승리 플랜이죠. 플랜이 이제는 많이 파괴가 된 것이 아닌가. 다른 팀들이 대처를 완벽하게 하기 시작했다가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수들 컨디션 문제. 오너 선수가 지금 정글을 맡고 있는 오너 선수가 손목이 많이 안 좋습니다. 티가 좀 나더라고요, 인게임에서. 이 지금 손이 머리만큼 다 안 따라오는구나라는 느낌을 몇 번 받았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가 또 있고, 그리고 팀 스타일도 이제 어쨌든 승리 플랜이 파괴당한 상황에서 뭔가 그 스타일의 변화를 좀 깨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왜 하필이면 플레이오프 시기인 거야. 지금 뭔가 하던 걸 바꾸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죠. 결과를 내야 되는 시기인데 그리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승리 플랜을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지금 그나마 컨디션이 좋은 구마요시 원딜 구마요시 선수를 좀 믿고 바텀 위주로 승리 플랜을 좀 더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후반에 바텀 위주로 원래 승리 플랜을 조금 바꿔가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의 T1의 승리 공식은 일단 바텀에서 초반에 버텨준다. 초반에 좀 차이를 벌어준다. 벌어준 차이를 탑미드가 환전해서 쓴다였거든요. 그동안의 승리 플랜은.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선수들의 폼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싸움을 설계하고 크랙 플레이라고 하죠. 소위 크랙을 내려고 하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그 바텀 위주로 이렇게 후반을 보면서 게임을 좀 길게 가져가는 플랜을 장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스타일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이전에 원래의 공격적인 스타일까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현재 폼으로는 심지어는 이 패자조 2라운드 경기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 팀이 과연 월즈를 진출할 수 있을까를 모르겠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 비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더 재미있고 역동적인 리그가 됐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젠지가 패자조 가 있고 T1이 지금 월즈를 가네마네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재밌긴 하다. 네. T1에 대한 나의 어떤 그 응원하는 사심이 아예 없었으면 훨씬 더 재밌었겠다. 혹시 떨어지면 KT나 열심히 봐야지, KT 경기나 열심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CK 소식을 좀 같이 다뤄봤는데요. 저희 감상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오늘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기로 했죠. 야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야구를 좀 열심히 안 봤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말도 안 되는 12연패를 어떻게 한 거야 대체. 12연패를 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 전부터 해가지고 좀 삐걱삐걱 비틀비틀하고 있었는데 한때 2위도 찍어봤고 그래도 좀 미끄러졌을 때도 3위 하고 있을 때도 4, 5위 그룹이랑 차이가 꽤 많이 벌어놓은 상황이어서 올해 그래도 3위를 지키는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너무 낙관했습니다. 제가 얄못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중요한 이슈로 이제 용병 투수 교체가 있었죠. 올해 이제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용병 투수 2명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 교체를 하게 된 모양이 됐는데 앞서서 그 반지 선수 몇 년간 롯데에서 뛰었던 반지 선수를 교체했을 때는 감보아 선수가 오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좀 거뒀습니다. 새로운 에이스를 얻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교체가 이제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KBO 최초로 시즌 10승을 달성한 투수가 시즌 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이기는 경기도 5이닝만 겨우 채우고 내려간다. 5이닝만 그 이닝 소화를 외국인 투수가 원투퍼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닝 소화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불펜에 좀 부담이 가중된다. 그리고 그 이기는 경기들 5이닝을 채우는 경기도 5이닝을 압도적으로 던지냐 하면 그것도 또 아닌 것 같다. 용병 투수한테 그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면 플레이오프 이후를 바라본다면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다가 결국은 교체가 결정이 되고 교체 결정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10승째를 딱 거두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교체에 대해서 그 교체되기 전부터 좀 회의적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랬냐면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치른 이제 방출된 날짜가 8월 6일인데 그날 경기까지 포함해서 데이비슨 선수가 그 이닝 순위가 10위입니다. 리그 10위. 1위부터 폰세, 후라도, 네일, 앤더슨, 잭로그, 로건, 와이스, 라일리, 치리노스, 데이비슨 해가지고 10개 팀의 용병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용병 선수로서 먹어야 될 이닝은 먹었어요. 이게 6이닝을 못 채운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대신에 딱히 거르는 때도 없었거든요. 로테이션 거르거나 이럴 때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과연 이게 그 이닝을 못 먹어서 방출이 될 정도로 못 먹었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에는 그 외에 이제 다른 지표들을 보면 WHIP가 좀 높긴 했습니다. 1.39로 주자를 좀 많이 내주긴 했는데 그에 비해서 또 평균 자책점 보면 3.65로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뭐 언터처블한 에이스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막을 건 막고 내보내는 주자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실점은 좀 적은 편. 아마 이건 운도 좀 따르긴 했겠죠. 운이 좀 많이 따르긴 했겠죠. 따랐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닝을 못 먹어서 나가야 될 선수였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WHIP 높은 그 많이 내보내는 것 치고는 홈런은 그렇게까지 많이 맞는 편은 또 아니었어요. 딱 10개 맞고 갔는데 10개를 맞고 이제 방출이 됐는데 뭐 다른 용병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홈런을 엄청나게 퍼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고려된 거는 이닝보다는 그 구단에서 고려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닝보다는 WHIP 높다. 주자를 좀 많이 내보낸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POPS가 높다. 그래서 당장 성적이 나오더라도 후반기 그 중요한 시기에 자칫하면 폭탄이 될 수 있다. 운으로 벌어놨던 거 한 번에 까먹으면서 이렇게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글쎄요. 용병 교체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후임자로 온 벨라스케스 선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 평균 자책점 10점대 돌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용병 투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가 아니라 국내 투수여도 평자를 10점을 찍으면 경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선수를 최근 등판은 1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간 것 같던데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데이비슨 선수가 딱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롯데가 귀신같이 12연패를 하면서 이제 데이비슨의 저주다. 이 데이비슨의 저주는 데이비슨이 풀어야 된다.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저기 타팀 그 동명이인 데이비슨 선수한테 홈런 맞은 경기에서 이기면서 저주가 풀렸죠. 아무튼간에 12연패를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을 야구가 간당간당해졌습니다. 현재 순위 6이고요. 반게임 차 6이고요. 10경기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경기를 진짜 잘하지 않으면 가을 야구를 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저는 진출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2달 전에 방송할 때 제가 3위는 그냥 갈 것 같다. 꽤 많이 벌어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김에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정산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입이 터져가지고 그냥 말이 너무 많네. 네, 음악을 듣고 오시죠. 제가 오늘 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하스스톤 음악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Tricks of the Trade.
네, 운빨 망게임의 상징이죠. 하스스톤의 음악을 듣고 왔고요. 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전반기에 야구를 좀 열심히 봤어요. 일단 전반기에 좀 열심히 봤는데 보다가 했던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했던 순간 언제였냐면 초반에 이제 김원중 선수가 마무리로 계속 나오면서 세이브를 꽤 쌓았어요. 꽤 쌓았고 그래서 그 쌓는 와중에 뭐 세이브 왕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평균 자책점이 그때 당시에 아마 1점대 초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올해 진짜 잘 던지네. 단연 계약하더니 뭔가 기분이 좋아졌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때 당시 평균 자책점이 1점대 초반 0점대 후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낮았는데 WHIP가 1.36이었습니다. 이닝당 한 명 1.36명의 주자를 내보냈어요. 실제로 경기 내용도 보면 항상 뭐 꾸역꾸역이라는 얘기 많이 났었거든요. 꼭 주자 내보내고 막는다. 근데 주자를 내보내면 보통은 못 막아야 돼요. 못 막는 게 정상입니다. 주자가 나갔을 때 이제 그 잔루율이라는 스탯인데요. 잔루율. 이게 이제 내보낸 주자의 몇 퍼센트가 잔루로 남느냐, 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잔루로 남느냐를 기록한 스탯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투수들 잔루율이 긴 기간을 잡아놓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70% 초반대로 수렴합니다. 굉장히 뭐 특별한 뭔가가 있는 투수가 아닌 이상 이거는 그냥 거의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스탯이기 때문에 긴 기간을 잡아놓고 보면 반드시 한 70% 정도대로 수렴을 하고 이게 잔루율이 높으려면 잔루율이 운 말고 다른 걸로 높으려면 거의 주자를 안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자를 원래도 안 내보내기 때문에 연타를 안 맞아서 실점을 안 하는 요 정도가 되어야지 유의미한 기간을 잡아서도 한 80% 정도가 나오는데 그 정도 찍을 수 있는 선수는 이제 레전드죠. 근데 김원중 선수가 그때 WHIP 1.36에 평균 자책점 1점 왔다 갔다를 보고 잔루율이 얼마지 하고 찾아보니까 93%인 거예요. 내보낸 주자의 93%가 홈을 못 찍고 죽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지금 김원중 마무리 잘하고 있는 거 운이다. 라는 게 그때 감이 딱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게 분명히 지금 운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게 시즌 내내 갈 수는 없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걸 막 이래저래 계산도 해보고 막 챗GPT랑도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해봤는데 볼넷을 좀 줄이고 어떻게든 관리를 좀 하면 잃을 거 잃더라도 그래도 한 2점대까지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때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좀 내렸던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렸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김원중 선수는 한 2.1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죠. 2.17을 기록을 하고 있고 아무튼간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김원중 선수가 뭐 지금 여전히 잘 기록상으로는 잘 하고 있고 뭐 마무리 투수로서 가끔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그럼 팀 전체는 어떻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김원중이 지금 현재 평균 자책점이 운으로 한 절반 정도 이룬 거라면 이 팀의 성적은 어느 정도가 운이었을까? 그 터커 데이비슨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치렀던 8월 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는 팀 단위 513실점을 했고요. 514득점을 했습니다. 득점과 실점을 거의 똑같이 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대 승률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기대 승률을 이제 피타고리안 승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기대 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롯데자이언츠의 승률은 약 50% 정도의 수렴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실제로 롯데자이언츠의 승률은 5할 오픈 전후였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좀 높았죠. 그러니까 득점과 실점이 똑같으면 사실은 승률도 반반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길 경기 이기고 질 경기 지고. 근데 이게 비슷한데도 득실이 비슷한데도 승률이 조금 높게 나온다면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펜이 강한 경우. 불펜 투수들이 강해서 한 점 차 승부가 될 것 같으면 좋은 불펜 투수들이 나와서 그 경기를 가져간다. 반대로 버릴 경기를 확실하게 버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불펜 투수들을 버릴 경기에서는 아껴가지고 확실하게 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고 요런 컨트롤이 가능하면 승률이 조금 오릅니다. 조금 오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운이죠. 운이죠. 예. 득실이 똑같은데 승률이 5할을 훌쩍 넘어가면 당연히 운이 좋았던 거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고 나니까 올해 야구 끝까지 갔을 때 앞에서 많이 벌어놔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조금 까먹을 수도 있겠다. 후반기에 까먹을 수도 있겠다. 벌어놨던 것들을 좀 까먹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까먹더라도 3위는 유지할 수 있을 간격이라고 저는 그때 착각을 했죠. 12연패를 할 줄은 몰랐죠. 그때 어떻게 알아요? 네, 정말 귀신같이 앞에서 벌어놓은 거를 한 달이 뭐야, 보름 만에 다 까먹더라고요. 그냥 12연패를 딱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위치를 보면, 지금 현재 성적을 보면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승률이 딱 5할입니다. 딱 5할이고요. 그리고 WAR 그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요게 이제 각 선수들이 플레이의 가치가 몇 승이었나를 계산을 해가지고 합쳐놓은 값인데요.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 아슬아슬하게 딱 5위이긴 합니다. 실제 순위는 지금 6위죠. 반게임 차 6위.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제자리를 찾아왔다. 올해 응당 받았어야 할 순위를 현재 가지고 있다. 3위가 오버였다. 3위, 이 팀이 3위를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다. 그리고 역시나 야구는 시즌에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 운은 보정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보정이 되는구나. 그래, 144경기나 하는데 큰 수의 법칙을 따라가게 되지. 통계적으로 그냥 수렴하겠지 당연히. 어쩌다 튀는 거는 뭐 그런 시즌이 있었던 팀들도 있지만 올해 우리는 그건 아니구나. 강제로 8월에 이제 보정을 당해버렸구나.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새 야구를 열심히 좀 안 보고 있는 게 그냥 제 자리 찾아왔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기적을 바랐으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흥미가 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아쉽게 됐습니다. 가을 야구 아직 모르긴 합니다. 반게임 차 6이기 때문에 뭐 사실 롯데에 많이 달렸다기보다는, 롯데의 성적에 많은 것이 달렸다기보다는 이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좀 더 와리가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이나 또는 KT가 어떻게 하냐에 좀 많은 것이 달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됐고요. 뭐 올해 가을 야구 간다고 우승할 것도 아니고, 올해는 저는 또 그래서 관전 포인트를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화 우승이 가능할까? 현재 2위를 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 혹시 우승이 가능할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화 이글스가 좋은 성적을 내는 올해 LCK에서 하나생명 e스포츠는 과연 어떤 성적을 낼까? 과연 올해 그 스포츠계에서 한화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로 한번 남은 경기들 좀 지켜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사실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착잡합니다. 옆에서 자꾸 놀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 8월, 9월에는 계속 당하게만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 T1 경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이제 많이 놀리시는 분이 T1 팬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T1이 이제 패자조 내려가고 나서 같이 약간 조금 갚아줬더니 그 뒤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맛이. 그분은 이제 스포츠를 올해 처음으로 스포츠라는 걸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하신 분이라, e스포츠로 시작을 하신 분이라, 스포츠 보는 게 이런 거구나, 응원팀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왜 하냐 이런 걸 죽겠다 이런 상태이신데, 아무튼간에 저는 이제 야구 쪽은 해탈한 것 같습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방송 정리하고 마무리하시지요. 올해도 역시나 뭐 심지어는 잘 나갈 때에도 롯데자이언츠의 내야 수비를 보면서 자꾸만 이제 뭐 뇌 속에서 배경음악으로 깔리던 음악이 있는데요. 듣고 오시죠. 스폰지밥 BGM입니다. 찢어진 바지. 내 바지가 찢어졌을 때 모두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다 망쳐버렸지.
이젠 아무도 눈길 한번 안 줘. 단지 내가 바지를 찢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곁에 두기 위해서 스펀지성은 자기 바지를 찢었네. 하지만 그런 스펀지성을 여자친구는 떠나가 버렸다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 걸.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 하나면 되는 걸. 나는 도대체 왜 싸구려 웃음으로 친구를 사귀려 했던가. 바보처럼. 네, 기대하면 실망하고 실망하고 나서 또 기대하는 게 스포츠 팬들의 숙명이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기대도 없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아무도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을 때 뜻밖의 곳에서 승전보가 들리기도 하는 게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BDD 선수의 선전과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의 좋은 내년 시즌을 기약하면서 아무튼간에 좋은 내년 시즌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인피니티 BGM이었고요. 오늘 뭐 말이 많아져가지고 노래를 많이 못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영화 음악을 좀 가져올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극장에서 결국 못 보고요.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을 유튜브에서 샀습니다. 대여를 했습니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 좀 보다가 껐거든요. 영화가 2시간 10분짜리인데 앞에 40분을 봤는데 아직도 섬에 도착을 못했어요. 미치겠네 진짜. 아무튼간에 영화를 좀 보고 뭐 그밖에 요새 좀 본 것들 엮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영화나 드라마들 음악을 좀 섞어서 가져올까 싶은데요. 또 모르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딴 거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무튼간에 뭐가 됐든 간에 좋은 재밌는 얘기와 좋은 음악들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 오늘 끝곡으로는 아까 KT 롤스터 BDD 선수가 디지몬 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 방송에서 그걸 한번 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OST 월드컵 같은 걸 한 것 같은데 안녕 디지몬을 듣더니 너무 좋다고 포켓몬에 이런 거 있나라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습니다. 진짜 진정 뒷바구나. 그래놓고 자기가 그래놓고 무슨 여러분 여기서 뭐 싸우지 마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네가 싸움을 붙였잖아 지금.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BDD 선수의 아마도 최애 곡인 것 같은 안녕 디지몬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듣겠네요. 안녕 디지몬 듣고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뭘까? 왠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 혹시 꿈을 꾸고 있는지 나는 몰라. 내가 있는 곳 여기가 어딘지 언제부터 시작
나는